어제 그 장관급 인사들과 함께 이제 민정수석도 발표가 됐는데 어제 발표된 민정수석은 봉욱 변호사죠. 봉욱 변호사 이야기를 잠깐 일단 해볼 텐데요. 서울대 법대 다음에 이게 사법연수원 10급인데 저게 윤석열보다 한 4기 정도 높아요. 윤석열이 23기니까. 네. 그리고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이제 검찰을 나갔던 거고 실제로 윤석열보다 기수가 높으니까 윤석열이 총장이 되고 나서 검찰을 그만둔 거고 요건데 이제 여기도 말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총장 후보군 한번 보겠습니다. 봉욱, 김호수, 이금노, 윤석열 이렇게 돼 있다면 윤석열이 구수를 했기 때문에 나이는 봉욱이 한참 어려도 한 4기수 선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욱이 검찰에서 뭘 했느냐 이 지점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봉욱은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친정부 성향이 있었던 건 맞고 네. 윤석열이는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거고 이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봉욱 수석이 검찰총장을 두고 윤석열과 경쟁한 인물이라고만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봉욱 수석은 우병우와 최대 라이벌이었었거든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서울대 법대 동기에다가 사법연수원 동기 계속 라이벌이었는데 봉욱이 조금씩 더 잘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우병우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봉욱을 완전 한직으로 보내버리죠. 그때 한직으로 보낸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봉욱과 조은석 지금 특검. 윤석열도 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우병우하고의 그 구원이라는 게 네. 우병우는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 검찰 선배고 나중에 이제 그 우병우의 장모가 이제 박근혜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우병우를 꽂았다는 썰. 그렇죠. 예. 우병우는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해서 검사장 승진을 못하고 나왔다는 썰. 그 소년급지한 약간 천재에 가까운 건데 그러다가 우병우가 윤석열이를 댓글 조작 사건 그 수사한 거 하면서 한직으로 보내니까 윤석열이 빡쳐가지고 둘이 싸우기 시작했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 네, 네. 조폭 같은 이야기지.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봉욱이 이제 검찰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제 사실 그 상황을 아는 이규원, 뭐 박은정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첫 번째는 사과해라. 임명될 거면 사과해라. 이런 게 있고 다음에 법무부 차관 뭐 이따가 이진수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인사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평소에 지론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을 잘 아는 인사해야 돼. 당연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윤석열을 포함한 검찰로부터 되치기 당한 전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게 결정적일 수 있어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무슨 잘 말이냐. 알면서도 네, 검찰 개혁을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 정필승 아무리 뭐 방송 나왔고 막 이렇게 쫑알쫑알해도 막상 시키면 안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 제도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직을 맡으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갖고 뭔가 온갖 검증을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막상 괜찮아 보이는 사람 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뭐 임은정 검사를 뭐에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일단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뭐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든지 민정수 그 쉽지 않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하자가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할 수 있죠. 근데 반대할 수 있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뭐 대안도 문제고 그리고 도구는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구가 의지가 돼가지고 그게 잘못 작동했을 때가 문제인 거지. 뭐 봉욱이라는 이 검사에 대해서 물론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어찌됐건 윤석열과 라이벌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봉욱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잡는 데는 이거보다 좋은 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원래 그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임진왜란 때
김충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맹장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왜 이 시점에 불려 나오냐? 근데 이 사람 본명은 사에가예요. 일본군 장수였어. 일본군 장수였는데 그 사람이 한국으로 투항하면서 소위 말해서 항해가 되면서 조선을 위해서 맹장으로 활약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뿐더러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희 새날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할 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사람 뽑으실 때 눈치 보지 말고 뽑으셔라. 쉴드는 우리가 칠 테니까 본인 뽑고 싶은 사람 무조건 뽑으시고 마음대로 쓰시라고. 나는 쉴드를 치겠다고. 따라서 저는 누굴 뽑아도 쉴드를 칠 거예요. 저는 이건 분명한 제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믿는 거고, 생각이 있으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세평도 듣고 생각도 더 많이 하시고 실제로 국정 운영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안목을 그냥 믿고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검찰 개혁과 반대되는 곳에 있었고 또 그들이 했던 말들이나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보겠다. 정답. 이네들 똑바로 해라라고 저는 지켜보고 싶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민정수석 한번 낙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나 뭐 이규 의원 뭐 이런 분들의 반대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냐하면 그 반대가 있다는 것을 뚫고 뭔가 임명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의 행동 행위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그럼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검찰총장과는 다르게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은 임기제가 아닙니다. 네, 바로 잘라면 마음에 안 들면 자르면 돼요. 네.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을 못 잘랐던 이유가 대표적으로는 선례를 남기면 그렇죠.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기조 때문에 그랬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보 쪽에서는 이거 검찰 개혁하려는 게 맞아? 저는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약점이라도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들린 일설에는 그래요.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라는 일종의 맹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 묻지도 않고 그런 적이 유명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대라고 하는 것이 딱지가 붙어 있는 한 이 사람들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자꾸 낙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힘이 초반에 빠져요. 힘이 쫙 네, 빠지면서 힘이 아무것도 빠져요. 못하는 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쓴다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쓰는 거고, 우리가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검 누가 뽑혔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고, 저는 우리 이 방송 바로 막 시작하자마자 유병우가 누구 잘라내고 누구 잘라내고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게 검찰 동일체를 이야기하는 검사들 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마찬가지로 봉욱이 검찰 고위 출신이고 윤석열과 어떤 일정한 정도의 뭐 친분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윤석열을 위해서 작동할 것이다, 혹은 친검찰 위해서 작동할 것이다, 저는 굉장히 섣부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장관들 6명 발표됐죠, 후보자들이. 저 지금 기재부 장관 구윤철 저분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하고 문재인 정부 때 쓰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있던 사람은 아닌데 쉽게 표현하면 홍남기보다는 좀 많이 나은 사람.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고요. 저 이진수 교육부 장관은 후보자는 논란이 지금 좀 꽤 있습니다만, 뭐 손여상 그 충남대에 있던 충남대 총장 출신이긴 한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리더십을 본 것 같습니다. 여성 교육계에 어디 대학교 국립대 총장도 여성인 경우 드물거든요. 그리고 저분이 이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들어왔던 측면도 있고, 또 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 추천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궁여지책이면서 최선의 난 인사였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지금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힘이 제일 센 사람이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가장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을 저기 앉히는 게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수 때문에 정성호를 저 자리에 앉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좀 많이 믿어요. 저분은 사법개혁에 진짜 좀 진심인 분이셔가지고 19대 때는 민주당 내에서 사법개혁위원장을 했었고 20대 때는 국회에서 사개특위위원장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저분이 온건하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환영글 비슷하게 사설을 썼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디서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검찰청은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요 한마디를 했는데 이거 엄청 센 그렇죠. 워딩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네. 워딩이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민주당 내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지금 나오는 안이랑 비슷하게 이제 안을 꾸렸어요. 지금 현재 검찰청에 있는 수사 기능을 전부 다 빼가지고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 그래서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청은 기소만 하고 그 위에다 수사조정위원회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얘기가 검찰청이란 이름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기소청 왜냐하면 수사를 안 하니까 검찰청이란 말을 그대로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검찰이랑 달라지는 거니까 기소청으로 바꿀 것인가 요까지 얘기를 하다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중단이 됐거든요. 네. 논의가. 근데 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거는 요거 다 가지고 가고 마지막에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바꾸겠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엄청 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 우리 진영 입장에서는요. 어떤 반대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반대 목소리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임명했어. 그게 개혁의 목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저 극우들처럼 야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까 무지성으로 지지해 이런 게 아니라 비판적 지지를 하면서도 늘 감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목소리에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면 반발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 무지성 지지는 하지 말되 왜 반대하는지는 들어보고 다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예를 들어 가져오는 게 윤석열 총장 임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의 윤호중 의원 여기서 좀 약간의 실망감들을 계속 노출시키고 있는데 윤호중 의원이 우리 마음에 안 들었던 과거의 행적들이 몇 개 있어요. 한편으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윤호중 의원을 왜 저 자리에 임명을 했을까? 나름대로는 저 자리에 적임자라고 네. 봤겠죠. 그다음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저분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저분이 지금 두산 출신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공약을 지키는 것 같아요. 에너지 믹스한다 그랬어. 저 회사에 두산 에너빌리티 저기 있잖아요. 네. 저기가 원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후 에너지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환경부라든지 여기도 가겠지만 원전도 쓰겠다라는 의지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와, 그다음에 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분은 이제 뭐랄까 남편의 이해충돌이 주식, 있는 네, 주식 보유 네.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과장이나 오해가 있다. 네, 이미 이렇게 좀- 사실 얼마 전부터 의사들 커뮤니티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고 너무 좀 지나치게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한번 돌았어요. 의사들 커뮤니티에서는. 아 지금 이제 네, 떠도는 네. 이야기가 잘못된 거라고. 아. 네. 그 정도로 지금 청문회에서 소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후보로 지명한 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이진숙 야 이진숙 헉 그랬는데 저도 그 이름만. 이진숙이야. 그 진숙 아니에요. 이진숙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요. 워낙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분이 뭐 그 이야기가 있었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네. 주장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충남대에서 소녀상을 치우고 뭐 이러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꽤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 분명히 잘못된 건 맞지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100% 완벽한 인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찾기 힘들고 어떤 오류가 있더라도 아까 이규현 전 검사 이야기처럼 사과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하고 공직 생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게 지금 어제 인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는 무조건 쉴드 치고 싶지는 않은데요. 낙마가 많아지면 정부가 일을 못 맞아요. 한다니까요. 네. 저는 무조건 쉴드를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차피 우리가 안 해도
몸부터 뜯어서 발광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부족할까 걱정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